면역력이 떨어지면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면역 체계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활동이 과도해지거나 불충분해집니다. 바로 불균형한 면역 반응이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뇌도 뇌세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 형태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쓰레기는 뇌 안에 그대로 쌓이면 뇌를 송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뇌에 경고를 보냅니다. 심장과 뇌는 말 그대로 미주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심장 없이 건강한 젊은 뇌를 갖는 것도 불가능하죠. 뇌는 1.3kg 정도로 신체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지만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이처럼 심장과 뇌의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과 불안은 심장 질환을 발생시키고 또 심장 질환은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높이죠. 긍정적인 사람의 심장이 더 건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실망하죠. 이 말인즉 낙관성 역시도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직감에 귀 기울여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직감, 장과 뇌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말이었던 거죠. 장은 제2의 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에는 약 5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정,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장 증상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상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우리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박테리아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몸 안쪽과 표면에 이와 같은 수, 약 37조 개의 박테리아가 또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놀랍게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같은 신경 물질은 박테리아에 의해 장에서 생성됩니다. 즉, 장내에 어떤 박테리아가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 우리 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유익한 박테리아와 유해한 박테리아가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즉, 유해한 박테리아라고 해도 유익한 박테리아와의 정체적인 균형이 깨지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자극을 모두 차단하고 진정한 집중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적인 기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 저장을 위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한 내용은 폐기하기 때문이죠. 기억은 연습할수록 완벽해집니다.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정보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새기는 과정에서 해당 기억이 저장된 연결 부위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고 연결이 더 강해집니다. 단 것을 먹으면 뇌는 늙습니다. 당분이 혈관과 장기 조직을 파괴하고 피부 콜라겐을 분해하여 노화로 주름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염증은 뇌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뇌에 쌓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잠을 자는 것이고, 셋째는 천수업을 역할,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의욕을 높일 수 있고, 폭력성을 띠지만 않는다면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뇌는 빨리 늙습니다. 기분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은 물론 뇌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우울증은 뇌의 여러 부분의 기능과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해마가 수축돼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잠은 뇌를 고칩니다. 수면 시간은 뇌가 스트레스 반응을 재조정하고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뇌의 부위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온다면 걱정을 종이에
펜으로 적는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종이에 적고 나면 뇌는 이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걱정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즉, 걱정을 적는 사람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숙면을 취할 수 있죠.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간에게 좋습니다. 적절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뇌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심지어 뇌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는 오토파지라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뇌 쓰레기를 청소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면 오히려 뇌는 점점 망가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경을 곤두세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에 더욱 집중해 봅시다.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걸 반복할수록 신체의 반응은 강화됩니다. 감정도 똑같은데 특정한 기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기분과 관련된 뇌세포 연결이 강화됩니다. 즉, 긍정의 반복은 긍정적인 기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수련법입니다.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뱉으면 되는데요. 다만 5초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그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여겨봅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려고 감정을 억누르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본능적으로 걱정에만 더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투쟁, 도피, 본능 때문인데요. 선조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였고 그런 태도의 선조들만 살아남아 후대에 이 유전자를 남긴 것입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화학 물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심지어 운동은 뇌 크기도 늘린다고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 뇌의 해백질 양을 늘려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지나치게 무리해서 한다면 이는 또 염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일상적인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TV 프로그램을 볼 때 간단한 운동을 하는 습관을 이에 같이 묻는 것입니다. 타인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봅시다. 그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그들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포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과 한 걸음 물러서서 긴장을 푸는 시간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동안 완전히 집중한 뒤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봅시다. 다만 쉴 때도 한 가지 일만 해야 합니다. 몰입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이것은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6가지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수면을 우선시합시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봅시다. 셋째, 사교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봅시다.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급성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봅시다. 다섯째, 매일 30분 걷기 등 간단한 운동을 습관화해 봅시다. 마지막 여섯째, 생산성은 몰입과 휴식 그리고 끈기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